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여러분들 이런 예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9구단의 2단을 구해보는 예제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단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 그랬더니 2 곱하기 2는 여기 계산하는 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2 곱하기 2 계산해서 4가 나올 거고, 아, 여기 있네.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쭉 8개를 쭉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면 컴퓨터 쓰고 싶겠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심지어는 아예 9구단 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몇 줄을 작성해야 되는 거야? 9구단에 들어가야 될 만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인도에서 뭐 19구단 한다고? 그런 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쳐봐. 그럼 이거 언제 치고 앉아있어? 그죠? 19구단이면 얼마죠? 나 갑자기 계산이 안 돼. 19구단 하려니까. 19가 20개가 있으면 380이니까 361까지구나. 361줄을 언제 쓰고 앉아있어, 이거를. 힘들어 죽겠죠?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이런 예를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이 8줄 내에서 어때요? 얘는 어때? 고정이잖아요, 2도. 근데 얘네들은 어때? 일씩 증가하죠.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랑 뭐 똑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고정되는 부분이 있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고정되는 부분이 있고 바뀌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이거를 반복해서 기호로서 나타내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들은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 무슨 기호예요? 덧셈이지. 뭘 더하라는 거지? 1부터 9까지 더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줄줄줄줄 더하기 9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돼? i 플러스 3 뭐 이렇게 했다 쳐봐.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써보면 먼저 1 플러스 3 더하기 2 플러스 3 더하기 3 플러스 3 더하기 줄줄줄줄 해서 어디까지가? 9 플러스 3 이렇게까지 가겠죠, 그죠? 요거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쳐봐.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머릿속의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머릿속의 계산은. 마찬가지로 컴퓨터한테 이거를 어떤 하나의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줄을 최소화시켜주고 컴퓨터가 알아서 잘 반복하게 해주면 되게 편하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할 녀석들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코드들을 반복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용어로 이제 땡이를 친다라는 말. 그런 거 여러분들 요즘 친구들 말로는 무한반복이라는 거 하잖아. 그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거 안에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뭔가를 반복을 해. 뭔가를 반복을 하려고 하는 게 반복문이 되겠고요. for라고 하는 거. 이 녀석은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다 등장을 해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저 for가 안 들어간 녀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for라고 하는 거는 반복 수행할 코드 블럭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횟수만큼 반복을 해줘요. 계산할 수 있는 횟수만큼. 자,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요. 우리 아까 기호를 그대로 차용을 해봅시다. i는 1부터 9. 이렇게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i가 1일 때 거 더하고 i가 2일 때 거 더하고 3일 때 거 더하고 4일 때 거 더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i는 1부터 i가 몇 가지요? i가 9가 될 때까지 그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써봅시다. 그리고 얼마씩 증가를 해요? 1씩. 자, i는 1부터고 i가 9보다 작을 때까지 i가 1씩 증가를 해요. 여러분들 그 PHP에서 이 표현은 뭐냐면 i는 i 플러스 1 요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호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처음은 뭐야? 여기서 i는 1부터니까 이게 처음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i가 9 이하가 될 때까지 어떠한 짓을 하냐면 i를 1씩 증가를 시켜요.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그대로 보시면 i가 1이야. i가 1이에요. 맨 처음 스텝에서. 그럼 i가 9 이하인가요? 맞죠? 그죠? 그러면 무언가를 막 수행을 하고 나서 i에 1을 더해. 그럼 이제 i가 몇이 돼요? 2가 되죠. 그럼 이제 이 i는 더하기 1을 해가지고 2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2가 9보다 작아요? 그쵸? 그럼 뭔가 수행하고 또 거기다가 1을 더해. 그래서 더하기 1에서 3이 돼. 3이 9보다 작나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작업하고 또 1을 더해서 4, 5, 6, 7, 8, 9까지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초기식, 그건 조건식. 자, 초기식부터 조건식을 만족할 때까지 변화량, 얼마나 변화할 거냐. 혹은 증감식, 증가 혹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증감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감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초기식부터 조건식을 만족할 때까지 이 증감하는 양만큼 증가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블럭을 반복하게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요거 이렇게 했던 거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i는 1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1 찍어.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더해서 2가 돼요. 2가 9보다 작나요? 네? 작으니까 뭐래? 더하기 2를 해. 그리고 나서 2에다가 3을 더해. 3이 9보다 작나요? 자, 3이 9보다 작으니까 이제 3을 더해. 3을 더하고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쭉 9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이 서메이션 기호와 동일한 게 우리 이 for loo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for는 초기식 넣어주고요. 세미콜론, 조건식 넣어주고요. 세미콜론, 증감식을 넣어줘요. 이 의미가 여러분들 요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약간의 돌아가는 거에 다른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for 같은 녀석은 진입조건 루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입조건이다. 이 진입조건 루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i가 2, 초기식을 이렇게 넣어줬죠. 그럼 바로 얘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i가 10보다 작아요, 지금 여기? i에 2를 넣었어, 맨 처음에. i가 10보다 작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부분을 수행을 해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변수 i의 값은 얼마? 2. 현재는 2 곱하기 변수 i의 값 얼마? 2. 해서 여기서 계산되는 게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쭉 해서 요 중괄호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2에다가 여기에 증감식에 있는 것만큼 증가 혹은 감소를 시켜요. 이 증감식에 지금 들어가 있는 녀석은 기존에 있는 2에다가 1을 더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1을 더해서 3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3이 10보다 작나요? 오케이. 하면 이제 i는 이제 3이 됐을 거고 2 곱하기 3 해가지고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끝까지 왔어. 그래서 3에다가 1을 더해. 4가 되죠? 9보다 작아요? 1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부분 요것도 반복하고요. 자, 진입조건 루프를 이야기하다가 진입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 초기식이 조건식을 만족하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을 해야지만 아래에 있는 부분을 수행을 한다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 수행을 하고 나서 증감식에 있는 거대로 증가 감소를 해. 그 다음에 조건식하고 비교를 해서 참여해야지만 내려가고요. 자, 마지막 스텝을 봅시다. 9가 됐어. 그래서 2 곱하기 9가 나왔어요. 2 곱하기 9. 그리고 여기에도 2 곱하기 9 나와가지고 2랑 9랑 곱해서 18이 냈어요. 그래서 다 했어. 자, 끝까지 왔으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9에다가 1을 더해서 10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를 얘랑 비교하겠죠. 10이 10보다 작나요? 응? 10이 10보다 작어? 자, 이 관계를 만족할 수가 없죠. 이 관계를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를 진행하지 않고 이 중괄호가 끝나는 다음 줄로 넘어가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비교 판단이 되는 이 녀석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루프를 끝내고 말아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i가 2부터 9가 될 때까지 8번에 대해서 요거를 반복하면서 뭐가 바뀌어요? i 값이 바뀌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변화가 되겠죠. 자, 이 예제를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스 코드는 저번에 이야기한 데 있고요. 자, 그래서 2단 4 되어 있는 이런 녀석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이 결과를 수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PHP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건 PHP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HTML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된 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꼭 소스 코드를 보고 확인을 해보세요. 아까 여기에 있었던 녀석이 이렇게 8줄의 실행 결과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11번째 줄에 있는 F코드에 있는 부분이 이 후문을 만나서 이렇게 8번 클라이언트한테 전달됐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거를 2부터 19까지 곱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2부터 19까지 곱하는 인도인의 19, 19단인가 뭔가 하는 거라 해서 거기에 2단을 하려고 해. 어떻게 하면 돼? 이 조건을 이제 그냥 단순히 19로 바꾸면 되겠죠. 아니? 19까지 하려면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희한하게 컴퓨터에서는 이하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보다 작다를 많이 쓰지 이하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2 곱하기 19까지 나오도록 하는 거 띡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에 그러면 i에다가 기존에 있던 1을 빼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응? 자, 우리 여기서 스텝을 바라보고 봅시다. 처음에 i는 2야. i가 20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를 수행을 해. 2 곱하기 2는 4 하는 걸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증감식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i에 2가 있던 게 하나가 줄지. 그럼 2 곱하기 1은 2 나와. 또 하나 줄어서 2 곱하기 0 나와. 그 다음에 하나 줄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다면 이 조건을 계속 만족하잖아. 언제까지? 음수로 가잖아, 해리마 지금. 그러니까 항상 만족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컴퓨터가 버벅이는 걸 보실 거예요.
에헤. 여기 갑시다. 에헤. 이거 처리하느라고 얘도 이게 안 돌아가고 있네. 새로 고침도 안 눌러주고 지금 브라우저는 섰어.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 무한반복. 절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한반복해요, 이렇게. 이렇게 무한반복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끝날 줄 모르고 컴퓨터의 자원만 줄줄줄 소모하는 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초기식하고 조건식하고 진감식하고 잘 보셔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학교 지금 얘는 그나마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같은 데 있으니까. 근데 학교 서버 같은 데 이런 코드 하나 넣어놓고 외부에서 실행시켜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바보가 돼요, 바보가. 서버가 활당할 수 있는 자원을 막 찰 거라고.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 놈이 동시에 수행시켜. 여러 곳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다른 디도스 같은 녀석으로 나오겠죠. 얘를 계속 소진을 시키느라고 다른 자원들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들을 할 수가 없겠죠. 혹은 뭐 가장 원시적인 디도스는 워낙에 이렇게 F5키에다가 50원짜리 동전을 켜놓고 여기저기 컴퓨터마다 이렇게 해놓는 건데 페이지를 계속 릴로드 시켜가지고 서버 자원을 쓰게 하는 거. 이런 코드들 몇 개 여러분들 잘못 심어놓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접속을 하면 여러분들의 서버는 조만간에 죽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for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for라고 하는 그 예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매번 구구단을 예제로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이 구구단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자, 다음을 봅시다. for문은 중첩될 수가 있어요. 중첩된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또 다른 for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for 안에 for가 들어가. 자, 여러분들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있죠? 3 곱하기 1은 얼마? 3 곱하기 2는 얼마? 6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 여러분들 2단하고 3단을 화면상에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2단 나왔어요. 쭉 해서 2 곱하기 9는 18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은 3 나오고 쭉 해서 3 곱하기 9는 27 나왔어.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나눠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2일 때는 1, 2, 3, 4, 5, 6, 7, 8, 9 얘가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가 3일 때는 어때요? 1, 2, 3, 4, 5, 6, 7, 8, 9 얘가 움직이죠. 얘랑 움직이는 영역이 1부터 9까지로 똑같아요. 그죠? 즉 2단 안에 1부터 9까지의 for가 하나 있고 3단 안에 1부터 9까지의 for가 있죠.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거를 뭐 가장 쉽게는 뭐 가장 평이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for i는 2부터 이렇게 하는 거 하나 만들 거고 끝나고 for 변수 i는 3부터 하는 거 쫙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로 9단까지 하려면 또 for를 몇 번 해야 돼? 2부터 9까지 또한 8번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19단을 한다고 해봐. 또 18번 해야 돼. 오면 귀찮잖아.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이 앞에 것만 이렇게 바뀌죠. 자, 중첩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냐? for 안에 for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변하게 하는 수가 달라요. 변수가. 얘는 i를 변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녀석은 j를 변하게 해요. 그죠? 자, 먼저 위부터 우리가 쭉 수행을 해봅시다. i가 2가 나왔어. 2가 1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루프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에코 2단 화면상에 출력을 해요. 현재 i는 뭐예요? 값이? 현재 i 값은 뭐야? 은지야, 현재 i 값은 뭐야?
요 i의 값은. 아직 한 번도 안 변했어. 뭐야? 2잖아, 그지? 2지? 자, i가 2인 상태로 요 안으로 들어와요. 이 for는 이 for 아래에 있는 거야. 요게 J인데 기호가 이렇게 돼서 약간 좀 i랑 헷갈려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J입니다. 현재 i는 2가 되겠고요. 처음 J 들어왔을 때 봅시다. J가 1이다. 10보다 작나요? 혜림아 10보다 작지? 응. 그러면 J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1. 자, 그래서 변수 J에는 1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2 곱하기 1은 화면상에 2 찍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왔어. 그래서 J에다가 1을 증가시켜요. 그럼 J가 뭐가 돼? J는 이제 변수 J는 뭐가 돼? 2가 되죠. 그리고 2가 10보다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걸 수행을 해요. 그래서 변수 i는 현재 2로 요 상태에선 고정되어 있고 변수 j는 이제 2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2 곱하기 2 화면상에 다 출력하고 쭉 해서 이게 j가 몇이 될 때까지? j가 몇이 될 때까지? 9가 될 때까지? 9가 될 때까지 수행해서 이 9가 됐을 때 생각해 봅시다. 9에다가 1을 더해요. 그럼 10이 되죠. 10이 10보다 작나요? 누나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10이 10보다 작아? 그지? 그래서 이 루프를 끝내요. 그리고 여기 왔어. 근데 얘랑 연결돼 있어. 현재 i는 얼마야? 설이야, 현재 i는 얼마야? 응? 현재 i는 얼마야? j만 1부터 9까지 열심히 변했죠. 현재 i는 변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현재 i는 2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i에다가 1을 더해. 그러면 이제 3이 되죠. 3이 9보다 작나요? 10보다 작죠? 3이 10보다 작죠? 그러니까 내려와. 3단 집어. 현재 i는 몇이야? i는 3. 현재 요거 올 때 i는 3이에요. i가 3인 상태에서 j가 1부터 또 9까지 변해요. 3단을 계산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끝나고 여기로 와서 i에 또 1 더해서 4. 4단 구하고 5단 구하고 6단 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간략한 코드만으로 원래 여러분들 이런 코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2부터 9단까지 8번 곱하기 1부터 9까지 하니까 9번 해줘. 72줄의 코드를 쳐야 됐는데 요 5줄 정도 되는 코드만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체 9구단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왜 개인적으로 여기서 매번 9구단을 할 때마다 꼭 이 예제를 넣냐면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YMCA에서 컴퓨터 교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다니던 학원이 있었는데 그때가 1982년이구나. 1982년인데 그때 컴퓨터 학원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딱 하나 있었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친구랑 한 달을 배웠는데 그 학원에서 그 컴퓨터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제 친구랑 저랑 딸랑 둘이었어요. 이 학원이 어떻게 됐겠어? 망했죠. 우리는 더 배우고 싶었는데 한 달을 딱 채우고 학원이 망하는 바람에 친구랑 같이 이제 YMCA가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쳤거든요. 거기 가서 배워야지라고 해서 가가지고 저희 기초는 다 배웠어요라고 하고 중급반을 가려고 했더니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본 시험 문제가 뭐냐면 9구단이었어요. 이거 만들어봐라. 근데 이거 요렇게 간단한 5줄을 머릿속에 생각을 못해가지고 이거를 못해서 떨어졌죠. 그래서 기초과정을 또 한 차를 또 다녔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처음 느꼈던 좌절, 그게 바로 이 9구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9구단의 좌절을 느끼지 않길 바래요. 9는 이렇게 중첩될 수 있어요. 중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행렬을 계산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행자료가 우리가 보통 행렬 매트릭스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A, B, C, D, E, F, G, H, I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써요? 보통 우리가 A,
IJ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 IJ가 어디서 온 걸까? 여기에 행번호, 여기에 열번호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for랑 똑같아요. for랑 똑같아요. 요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 처음에 봅시다. 제가 아까 여기다 쓸 때 A, B, C 이렇게 했죠. 1행 고정하고 여기서 1열, 2열, 3열 갔죠. 그 다음에 다 왔어. 그러니까 2행 가서 D, E, F 이렇게 썼죠. 우리가 손으로 쓰는 걸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처음에 한 행 쓰고 그 다음에 처음 1행에 맞춰서 1, 2, 3열 갔고 그 다음에 2행으로 와서 1, 2, 3열 갔고 3행으로 가서 이렇게 1, 2, 3열 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요거랑 똑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스에 연산하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문을 가지고 해보면 4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가 있어요. 4에 대해서는 완벽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전부 다 통계학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행렬을 2학년 때 배우나요? 1학년 때 배우나? 1학년 때 배우는구나 이제. 그 행렬 연산하는 거 가장 간단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거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포문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포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문만 있느냐? 이제는 언어들이 다양한 반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볼 녀석은 while입니다. while. 예전 같으면 while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while은 포문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가 있냐면 while문은 가로 열고 조건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 이 안에 있는 코드 블럭을 쭉 반복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게임에서 게임 스타트하죠.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 쭉 반복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윈도우 게임을 한다고 쳐봅시다.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그런 창 모드로 띄울 수는 있는데 자 여기에 창이 있고 여기서 막 게임을 해. 그런 동안에 이 창 위에 메뉴 여러분들 게임 메뉴들 여러분들 MMORPG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메뉴들 올라와 있는 거 자주 볼 텐데 그런 메뉴들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쓸 때 이 while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봤던 무한반복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무한반복문이에요. 여러분들 PHP에서 숫자 이름 뭐죠? true죠. 조건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저 조건식이 true가 돼야지만 요게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숫자 이름 뭐라고 하지만 숫자 이름 true야 false야? true. 그러니까 요 문장을 쓰면 이 안에서 주구장창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X표를 눌러서 혹은 종료를 눌러서 끝내. 그거를 인지하는 코드가 있어서 그거를 만나면 게임 종료하는 게 이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뭐 전통적인 그 게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while문 역시 진입조건 루프인데 뭐냐? 처음부터 이 조건식 안에 있는 녀석을 판별을 해요.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자, 그리고 while문을 구성하는 건 조건식 하나만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웬만하면 다 무한 루프에 빠질 것 같죠. 자, while문은 어떻게 쓰냐면 조건의 대상을 요 안에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하는 게 주로 많아요. 조건의 대상을 요 안에서 변경한다. 뭐냐? 배열 같은 거를 탐색할 때 쳐봅시다. 이렇게 있어. 하나에 1, 2, 3, 4, 5. 근데 여기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면 알겠지만 얘를 1로 옮길 수 없고 얘 이렇게 다섯 번째 거 보고 마지막으로 딱 옮겼는데 없으면 뭐 널 이렇게 나와요. 자, while문에서는 이 배열 안에 가리키는 녀석이 널이 아닐 때까지 얘가 반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 조건을 변경시킬 기능이 요 안에 조건 변경 기능이 있어야 되죠.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새로 등장한 루프를 쓰기 전에는 while문 가지고 이런 조건 변경하는 거 코드, 반복할 수행 코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썼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나와서 이제 while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거는 while을 for처럼 써볼 거예요. for처럼 쓴다라고 한 건 for문을 만들 때 여러분들 필요로 했던 게 뭐 있었죠?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있었다고요. 지금 여기에 while에 조건식은 있어요. 조건식은. 그러니까 초기식하고 증감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while문 앞에 등장한 녀석이 초기식, 그리고 이 녀석이 조건식, while문 내부에서 이 i를 변경시킬 수 있는 증감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while은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녀석을 변경시킬 수 있는 녀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예에서 보시는 예제는 for문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것도 중첩된 for문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while문이 두 번 중첩됐죠. 이 while문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들어가 있고요. while문은 우리가 for문으로 바꿔서 쓰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while은 기본적으로 while은요, 여기에 있는 이 조건식을 이 반복할 코드 블록 안에 어디선가가 막 이렇게 변경시키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이게 함수가 될지 수식이 될지 그거는 뭐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지연아? 그죠? 한참 여러분들이 졸릴 시간, 저도 상당히 졸다가 잠을 깨려고 발악을 하면서 버티다가 수업을 하게 됐죠. 그 수요일날 오후 1시 얼마나 더 졸려, 그지? 수업하기 여러분들 되게 짜증나고, 못 적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잡힌 걸. 조금만 참읍시다. 설이야, 안 졸 수 있지? 조금만 참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복문은 다 했고요. 조건문이 희한하게 반복문 안에서도 계속 쓰였죠. 어떻게? for문 같은 경우에 조건식 해가지고 변수 i가 10보다 작으냐 해서 이게 true일 때 반복을 했죠. false가 되면 반복을 안 하고, 그때 이미 조건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따져봅시다. 세상에는 머리가 검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머리카락이 검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염색한 건 빼고 워낙에 태어날 때 머리가 검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머리가 검은 사람. 나머지들은 뭐 어떨까요? 나머지들은 그냥 머리가 검지 않은 사람이야. 나머지들은 그냥 머리가 검지 않은 사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두 개로 나눠요.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참인 거와 그렇지 않은 거. 참인 거와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또 하나. 이런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끔찍히 놀랄 만한 사례를 들죠, 그냥.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A뿔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응? A뿔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럼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A제로도 있고, B뿔도 있고, 심지어는 F도 있을 수도 있고, D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얘가 생각할 땐 뭐예요? 얘가 A제로인지 B뿔인지 그건 관심이 없고, 단지 A제로냐 아니냐만 나누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A뿔인 사람들만 빼내. 그럼 이제 요만큼이 남겠죠. 아까 여기서 잘라진 거, 나머지 부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A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봅시다. 이미 여기로 왔어. 근데 이제 잘려가지고 이렇게로 왔어.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사람들이에요? A뿔하고 A가 아닌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는 뭐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절대 A뿔은 아닌 애들이 남죠. 자, if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상을 두 개로 나눠요. 내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과 그렇지 않은 녀석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왜 A뿔 나누고 A 나누고 이렇게 계속 왔을까요? 이 if 역시 또 아까 4에서처럼 중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잘라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if문은 조건이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블럭, 거짓일 때 수행할 블럭. 거짓일 때 수행하는 거는 else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거, 거짓일 때 수행할 게 각각 다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건을 이렇게 줘요. 지연이가 존다. 근데 지금 졸아요? 졸아? 안 졸죠. 그죠? 그러니까 안 조니까 일로 와요. 그래서 안 조는구나. 아이고 장하다. 칭찬. 만약에 지연이가 졸고 있어요. 그러면 일로 오겠죠. 버럭 듣는 거죠. 으악! 이렇게 두 개로. 인생극장이에요. 그래 결정했어요. 주어진 조건이 참이면 여기 있는 거 수행,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거 수행. 얘네 둘이 동시에 수행될 일은 없습니다. 동시에 수행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두 가지 조건으로만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연이가 지금 안 존다고 해서 수업을 열심히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지연이가 안 존다고 해서 수업을 열심히 하나? 자, 이제 여기로 오는 거야. 안 존다. 그래? 그런다면 여기다 또 조건을 넣어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넣어줄 수 있냐면, 여기 봅시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 else 한 다음에 if문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왔을 땐 뭐냐면, 이 앞선 if의 상황은 절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if 지연이 졸아? 자, true면 해야 될 거 echo 지연이 안 잔다. 지연이 잔다. 지연이 잔다로 합시다. 그래서 지연이가 이제 자. 그럼 에코 버럭. 안 자요. 근데 안 잔다고 수업을 열심히 하나? 우리는 또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딴짓해? 이렇게 넣어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딴짓을 하면 에코보 버럭버럭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딴짓 안 해. 공부 열심히 해. 에코 복 받을게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if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중첩해서 쓰는 건데요. 어쨌거나 여기로 왔을 때 얘네들 상태에서 뭐냐면 지연이는 절대 자질 않아요. 이 조건을 만족한 요거에는 절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A뿔 잘라낸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남은 두 녀석을 딴짓하냐 그렇지 않냐 또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여기로 왔을 때는 잔다라고 하는 부분은 빠지고 안 잔다라고 하는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렇게 해서 if문을 중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if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2단을 구하는데 거기서 홀수단만 구하고 싶어요. 지금 또 우리 다음번에 사례가 나왔네요. 혜림이 카톡하니? 하는 거. 네. 카톡하고 있었지. 문자 보내고 있었어, 그냥? 메일 보낸 거였어? 자. 2단에서, 홀수단이 아니죠. 홀수곱만 구하고 싶어요. 홀수곱만. 2, 1은 2, 2, 3은 6, 2, 5, 10, 2, 7, 14, 2, 9, 18. 혜림아, 그렇게 18을 그 숫자대로 읽으면은 욕하는 거밖에 더 되겠냐. 이거 녹음돼. 한림대학교 통계학과 박혜림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불의시에 거주하는. 이거 나중에 지워줄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2단에서 이렇게 홀수 곱만 구하고 싶어요.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하고 짝수일 때는 짝수단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해요. 자, 조건이 뭐가 될까요? 조건이 뭘까요? i가 홀수냐 그렇지 않냐가 되겠죠. 여러분 홀수냐 아니냐 구별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요게 있어요. 요 연산자가 해주는 게 뭐였죠? 나머지를 구해요. 이 나머지 연산자는 뒤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의 아웃풋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0하고 1. 모든 수를 2로 나누면 여러분들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죠. 그죠? 나머지가 0일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2로 나눠서 0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혜림이가 얘기했던 짝수.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 나머지가 1이면 홀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으로 넣어준 걸 보시면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들, 대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같다는 이퀄을 두 개를 같이 써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i가 2야. 처음에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 윤아야 얼마지? 눈에 초점이 쓱 흐려지길래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지? 0일까 1일까? 찍기! 자,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기호 기억나요? 2를 2로 나누면 2가 2 안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그래서 2 곱하기 1에서 여기다가 2를 넣죠. 그럼 여기서 뭐해? 빼죠. 그럼 여기 뭐야? 0.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나머지. 이걸 뭐라 그래? 목. 그죠? 자, 윤아야.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0.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윤아야, 지금 그러니까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야. 걔가 1하고 같아? 안 같지? 그러면 여기를 수행할까? 여기를 수행할까? 여기는 뭐죠? 나눈 나머지가 1하고 같으면 여기, 나눈 나머지가 1하고 다르면 else 이후에 나와 있는 여기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유나야 여기서 어디를 수행해? 현재 i가 2일 때?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몇 번? 2번. else 이후 2번.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i가 2일 때는 짝수단입니다 라는 걸 출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하고 나서 끝나고 여기서 i가 이제 1 증가해서 3이 돼요. 3이 10보다 작아요? 설이야, 3이 10보다 작아? 3이 10보다 작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일로 와요. 루프를 돌 수가 있어. 자, i에는 현재 3이 들어가 있어요.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지, 지은아? 내가 부를 줄 알고 있었어? 자, 그래서 1하고 같나요? 지은아, 1하고 같아? 그럼 대기라. 1번을 수행할까, 2번을 수행할까? 1번? 맞아요. 자, 참이 될 때, 이 조건이 참이 될 때 수행하는 건 바로 나오는 중괄호 부분. 만약에 이게 거짓일 때 어디? else 이후에 나오는 중괄호 부분을 수행을 시켜요. 오케이? 은지 안 시켜서 지금 삐졌니? 기다려. 조만간 시켜줄게.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봅시다. 이 else 이후를 한번 없애봐요.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될까, 은지야? else 이후를 없애. 이렇게. 얘를 아예 안 넣어. 그리고 폼만 이렇게 닫아요. else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i가 이제 4가 됐어. 4를 2로 나눠.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은지야? 확실해? 그럼 0하고 1하고 같아? 달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어디로 수행하려고 그래? else 이후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else 이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은지야? 수행할 게 없어. 없네? 없어요? 어떻게 될까?
없어. 수행할게. 유나야, 우리 또 눈 마주쳤다.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나야? 수행할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을 해주렴. 수행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후 다시 올라가서 4에다가 1도 해서 10보다 작은 지로 넘어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if의 워낙에 가장 간단한 형태는 if 한 다음에 조건식 넣고 이게 가장 간단해요. else 이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조건이 참일 때만 뭘 할 때, 이 조건이 참일 때만 뭘 수행할 때가 있어요. 참일 때만 뭔가를 하겠다. 이 조건이 참일 때만 뭔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짓일 때만 뭔가 하고 싶어. 왜 참일 때만 뭔가 하고 싶으면 거짓일 때만 뭔가 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는 if i를 나눈 나머지가 1, 즉 홀수일 때만 뭘 하고 싶어. 홀수일 때만 i는 홀수입니다. 찍고 싶어.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짝수일 때만 뭘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홀수가 아닌 경우는 짝수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0으로 바꾸거나, 대길이가 좋은 말 했는데, 0으로 바꾸거나,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연산에 대해서 반대되는 연산이 뭐죠? 이건 같다야. 자, 같다의 false는 뭐예요? 같다의 반대되는 경우. 같지 않다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 거짓일 때 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 조건식 자체를 아예 부정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이 아닐 때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일단 아까 대길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0인데도 있겠고 혹은 1이 아닌 것도 있고, 그죠? 1이 아닌 것도 있고, 요거의 의미가, 요거의 의미랑 같은 게 요거일 때, 아예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그리고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아닐 때, 이렇게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니, 참일 때만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거짓일 때는 왜 없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때는 조건을, 참 상태를 역으로 뒤집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홀수 구하는 예. 그래서 if를 써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중첩된 if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홀수 곱과 짝수 곱 중 3의 배수단만 구하기. 그럼 뭐가 있죠? 2 곱하기 3 하면 3이 홀수이면서 짝수예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미쳤나? 자, 3의 배수단만 구하고 싶어요. 자, 3의 배수, 1배 되는 게 몇이 있죠? 3이 있고, 2배 되는 6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3의 배수 되는 건 뭐냐? 이거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2단 중에서, 이게 말이 잘못됐네요. 2단에서, 여기서 표현한 건 뭐죠? 2로 나눈 나머지가 1, 즉 홀수일 때면 요거를 해. 그냥 초념에 출력을 해. 짝수일 땐 어떻게 해요? 요렇게 돼야 되겠다. 홀수단은 구하고 짝수단 중에서 3의 배수인 애들, 즉 2 곱하기 6이나 뭐 이런 애들만 구하고 싶어요. 설명이 좀 헷갈리네요. 이거 문제를 잘못 써놔서 이런 거예요. 홀수단 구하고 싶고 짝수를 곱하는데 그 중에서 3의 배수인 애, 즉 6인 애만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으로 나눈, 자, 여기로 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 else로 왔어. 그 얘기는 뭐야? i가 뭐라는 거죠? 짝수를 곱하는 i일 때. 2 곱하기 2, 2 곱하기 4, 2 곱하기 6이네요. 걔네들 중에서 뭐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애들. 자, 2, 4, 6, 8 중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애 누가 있어요? 6 있죠. 걔에 대해서만 짝수 곱중 3의 배수단 2 곱하기 6 나오는 거고,
짝수 곱중이 계속 제가 단이라고 써놔가지고 짝수 곱중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나오는 건 뭐야? 홀수도 아니고 일단 그리고 뭐예요? 3의 배수가 짝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애들 2, 4, 8 해당하는 녀석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하나 볼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공업이나 기술 같은 거 남학생들 배웠나요? 이거 기억나? 이렇게 기호 있던 거 기억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띡 눌려지면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거고. 왜? 우리 이걸 스위치라고 하잖아요. 당구 치는 학생들 저기 스위치 떡 이거 하면 안 돼? 그 스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위치 보시면 조건을 줘서 이 조건이 뭐냐? 자, A 스위치냐, B 스위치냐, C 스위치냐, D 스위치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스위치일 때는 뭐하고 B 스위치일 때는 뭐하고 C 스위치일 때는 뭐하고 D 스위치일 때는 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구성하는 필수 구성물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케이스 내가 지금 어떤 스위치를 켰느냐 들어온 녀석이 어느 스위치냐 그리고 디폴트가 있는 건 뭐냐면 위의 경우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예요. 자, 스위치를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times는 뭐냐면 이게 역시 2단인 거죠. I 2 곱하기 2 3 곱하기 2 4 곱하기 2 5 곱하기 2 해서 9 곱하기 2까지 나와요. 2단이에요. 2단의 결과가 변수 times에 들어가 있어요. 자, times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가지 있죠? 어떠한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그 값이 0, 1, 2의 3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 0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한 칸 띄고 숫자 0인데 이건 뭐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즉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를 얘기를 해요. 케이스 1은 뭘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때. 그리고 디폴트는 뭐예요? 0도 1도 아닌 나머지 전부 다. 근데 3으로 나눴을 때 그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딸랑 하나 나머지가 2인 경우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 에코 해가지고 0 해가지고 2 곱하기 i는 현재 2예요. 처음 들어갔을 때 2 곱하기 i 해가지고 2 곱하기 현재는 2가 되겠죠. 그래서 화면상에 4를 찍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3이 됐어. 2일 때는 여기가 안 나오죠.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2를 3으로 나누면 자 선표야 2를 3으로 나누고 싶어. 어떻게 돼요? 2가 3 안에 몇 번 들어가요? 응? 몇 번 들어가? 2? 잠깐만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아니지. 아, 미안. 자, 미안. 잘했어. 이제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미안해, 내가 바보다. 미안해, 몇 번 들어가요? 0번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 이제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에 0?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빼면 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이제 0 내려와서 0 들어가. 3이 2 안에 20 안에 몇 번 들어가죠? 6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소수점은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가 2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수행이 되는 거고. 미안해, 선표야. 내가 이걸 잘못 그렸어. 내가 몰랐네. 자, 그래서 스위치문은 좀 재밌어요. 이 케이스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전혀 새로운 브레이크가 나와요. 이 브레이크는 뭐냐면 현재 있는 중괄호를 깨요. 여러분들 브레이크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위에 있는 브레이크는 뭐야?
자동차 브레이크. 밑에 있는 브레이크는 깨는 거.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중괄호를 깨고 바깥으로 휙 나와요. 스위치가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밑에 걸 수행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스위치를 탈출해버려요.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근데 이 브레이크문은 4에도 쓸 수 있고 스위치에도 쓸 수 있어요. 브레이크 만나는 순간 4나 스위치나 4나 와이드나 전부 다 중괄호를 갖고 있죠. 얘네들이 거기서 서버려. 자, 그래서 4 i는 2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브레이크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i가 2가 들어가잖아. 맨 처음에. 그치?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0.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4 하나도 안 하고 끝내버려요. 그냥. 브레이크는 현재 있는 중괄호를 끝내버려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케이스 0이 돼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3이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죠? i에 3이 들어갔어요. 2 곱하기 3은 6 해가지고 6 모듈러스 3은 0이 되죠. 케이스 0이 나왔는데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바로 아래로 또 가요. 스위치 문은 브레이크 문을 만나기 전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줄줄줄 가요. 브레이크 문이 만약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면 줄줄줄 내려가요. 이거는 우리가 예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브레이크 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i에 2가 들어가. 2 곱하기 2는 4죠.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1이란 말이죠. 여기를 출력하겠죠. 시작점을 딱 잡아줘요. 얘가 시작점을 잡아줘.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 스위치 문이 하는 거는 단지 케이스의 시작점만 잡아줘요. 자,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하나 빼볼게요. 자, 여기를 빼볼게요. 이렇게 빼볼게요. 케이스 1에 브레이크를 빼버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i가 2야. 맨 처음 들어갈 때 2 곱하기 2 하면 4죠. 4를 3으로 나누면 얼마냐면 케이스 1이야. 일로 와요. 위에 건 수행 안 하고. 그래서 2 곱하기 2는 4를 출력하고요. 브레이크 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에코 2 곱하기 또 2는 4 출력해버려요. 브레이크 만났어. 그제서야 스위치가 끝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자, 여러분들 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새 제가 또 브라우저를 껐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반복됐죠?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 자, 요 앞에 있는 요 인덱스를 보시면 어디 갔냐. 처음에 여기가 나왔어요. 1짜리 2 곱하기 2는 4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 그랬더니 아래로 왔어. 앞에 인덱스 2 나온 게 여기에 나오죠? 그리고 2 곱하기 2는 4 나왔어요. 케이스가 1이 되면 얘는 1이 되는 또 5가 있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5는 10,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거죠. 브레이크문은 스위치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만 케이스는 단지 시작점만 알려줘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까지 아래로 줄줄줄 내려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원래 기본적으로 제대로 되면 이렇게 돼.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가 될까? 오케이. 자, 이거의 결과가 0일 때, 이거의 결과가 1일 때 요걸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Alt F4 누른 거랑 여기 있는 X키 누른 거랑 똑같죠? 두 경우가 똑같은 걸 해야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케이스 0일 때, 케이스 1일 때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출력으로 나오는 건. 브레이크문은 엄밀히 말하면 스위치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케이스에서 자기 거 수행하고 그 현재 중괄호를 깨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나와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현재 중괄호를 무조건 깨버려요. 깨고 나와. 브레이크 만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브레이크문도 우리가 봤고, 브레이크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두 while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얘는 딱 한번, 일단 얘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while 설명할 때 진입조건 루프라고 그랬죠. 우리가 본 것 중에 유일하게 탈출조건 루프예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일단 한번 반복을 해. 그 다음에 가서 조건을 판단을 해요. 일단은 한번 수행을 해. 일단은 한번 무조건. 자, 그래서 이게 do while이고요. 자, for each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원래 예전에 for each가 있기 전까지는 while 할 때 배열을 갖고 많이 탐색한다고 그랬는데, 이 for each라고 하는 문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배열 같은 거 탐색할 때는 for each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배열을 아직 안 배웠죠. 배열 배웠나요, 여러분들? 저는 가르친 기억이 없는데. 대결아, 우리 배열 배웠니? PHP 배열.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배열을 탐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for each가 있구나. 이 녀석은 나중에 우리가 배열 이야기할 때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이야기한 거는 반복문으로서 이야기한 거는 뭐가 있냐면 for, while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를 예약해 놓은 거 for each 있어요. 그리고 do while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while하고 똑같은데 어때요? 유일한 진입조건 루프로 이 앞서서 있는 요 안에 있는 녀석을 무조건 일단 한번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while문 수행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뭐뭐 했어요? if와 switch.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요 두 가지, 우리 앞으로, 아까 두 가지란다. 이 반복문과 조건문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우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초 문법은 웬만한 건 다 했어요. 함수 했고, 반복문, 조건문, 변수들 다 했어요. 기초 블럭들 우리가 다 알았어요. 기초 블럭들을. 이제 이 기초 블럭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학습을 할 텐데, 지금 우리 한림대학교 일정상, 지난 재보궐선거가 아니죠. 총선으로 인해서 수요일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이 폼 이후부터는 언제나 할 수 있냐면 우리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중간고사잖아요. 그죠? 중간고사 이후에 폼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폼은 3장부터 나오나요? 혜림아, 몇 장부터 나와? 교재에 폼, HTML 폼 3장부터 나와. 폼 다루기 다음 시간에 1분만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배열할 겁니다. 폼하고 바로 배열을 할 거예요. 이건 중간고사 이후에 폼과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즉 다음 시간에 for each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HTML 폼하고 배열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중간고사 범위는 오늘 한 대까지. 중간고사 범위는 오늘 한 대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지루한 거 잘 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건열이가 좋은 질문을 하나 했는데 0으로 해야 되느냐 알파벳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하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하나 이거? 아니지. 에코는 뭐냐면 내가 단지 그냥 화면상에 출력해주기 위한 거니까. 출력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출력은 그냥 여러분들 그 예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에코 출력을 한 거니까. 여기에 뭔가 다른 걸 수행하는 기능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0에 맞게 처리할 기능 코드들. 단지 지금의 얘는 화면상에 출력하는 것 뿐이었고 지금의 얘는 단지 출력하는 것 뿐이었고. 또 질문. 이 점요.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건데 문자열 2개 합치는 거.
abc.def 하면 문자열 두 개를 더해요. 어떻게 문자열 두 개를 더한다는 건 abc 그리고 def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문자열 두 개 합치는 거. 요거 컴마요. 제가 이렇게 변형해서 썼는데 이건 뭐냐면 저는 이게 에코니까 가능한 건데 에코는 워낙에 들어가는 녀석들 이렇게 컴마에서 구별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점을 한 것 뿐이고요. 에코 처음에 할 건 얘다. 그 다음에 할 건 얘다. 그 다음에 할 건 얘다. 그러니까 에코는 워낙에 그 함수라고 하기에 좀 뭐하고 PHP를 구성하는 구성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컴마 하면 함수의 전달인자 받듯이 받아서 얘 출력하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점, 컴마를 좀 혼용했죠.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수식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컴마를 한 것 뿐이에요. 점 해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PHP는 저 깊은 속에는 형을 구별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의 타입을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로 인식해서 그냥 점점점 해도 돼요.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 또 질문. 응? 혜림아, 은지한테 질문해도 걔 몰라. 근데 질문 아니지. 아유, 혜림이가 어찌나 마음이 약한지. 저번에 농담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찌나 우울해하는지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혜림아 그렇게 농담하고 진담은 구별을 해줘. 알았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유나야 궁금한 거. 시험 어떻게 해? 그건 조금 있다가 일단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없나요?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고 시험 잘 봐야죠.